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열심히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춘기고 나발이고 좀 지나야 될 텐데 풀 메이크업 하다가 학교를 지각하는 또 빠가사리 빡통가리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사춘기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니 얘들아?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중학생에서도 현실 파악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되바라지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사랑으로 감싸서 월남쌈을 해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어 먹어버려요. 거의 말아 먹어버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아이들에 대한 신랄한 이제 어떤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알겠지만 10대 후반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뇌에 아니면 심장을 후벼팔 정도의 말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그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7080 그때 태어난 세대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나이 먹고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거는 뭐 신인류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서 그냥 아이인 상태로 킵을 했는데 애는 몸뚱이는 이만해지는 거지. 이제 커져가지고 오는 거야 그냥. 제가 가장 극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저를 이제 오히려 거꾸로 혐오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긁히지는 않는데, 제가 성악설이 맞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댓글 하나 들고 왔는데, 선생님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셨을까요? 93년생인가 봐요. 여기 보면은 이름에 93년생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인스타예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 말하셨을까요?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서에 심어지는데 이 욕이 고스란히 아이 심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귀로 들어갑니다. 심장으로 안 들어가고요. 귀로 들어가고요. 자,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훈육하며 가르치는 데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제자들은 배운 대로 하겠지요. 예,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제자들은 정말로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고 있고요. 선생님 같은 분은 돈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예, 기부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은 뭐냐면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음이체 뭐 이런 쪽, 보통 미술이나 음악 쪽 하시다가 잘 안 되신 분들, 아이들이 좀 커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지금 댓글에 보면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 게 애 뇌에, 아니 가슴을 후벼 파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얘기를 해줘도 나이가 먹고선 아예 안 듣습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생 애들한테 그렇게 쌍욕을 제가 한 거고, 실제로 그 욕이, 그거는 학원을 나가라고 하는 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안 해올 건데, 좋은 말로 해서 계속 안 해오는 애들 때문에 해오는 애들의 기세를 꺾는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망상적 교육과는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니나노님께서 아이들이 너무 센스쟁이들이야 다. 우리 아이 다니는 수학학원에 매일 숙제 안 해와서 혼난다는 그 아이. 숙제는 선생님과의 약속이니 무슨 일 있어도 꼭 하고야마는 우리 아이 정서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하고 타이를 하고, 왜 범죄자 인성까지 왜 끌고 오시지 왜. 이런 분들이 남의 집 앞에 고양이 먹이 주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고양이 먹이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의 집 앞에 고양이 먹이 주지 않고 자기 집 앞에서 주라고. 자기 집 앞에 끌고 오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남이 돈 많이 못 벌었으면 좋겠다, 뭐 사회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어도 본인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가장 극혐하는 게, 이렇게 아이를 보듬어 안아서 아이인 상태로 월남쌈을 싸서 쌀국수에 말아 드시는 이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태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분께서 제 눈에 빌런 같은 아들이 이번 주 내내 감동시킵니다. 선풍기 얼굴로 쐬고 자서 다음날 열이 나서 학교나 학원 가지 말라니 마스크 쓰고 가더라고요. 학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학원은 빠지면 다음에 따라가기 힘들어서, 기침은 안 하고 해열제 먹이니 열은 내리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고, 학원 8시에 끝나는 것까지 하고 와서 뻗어자는 모습 얼마나 안쓰럽던지. 안쓰러우면 안 돼요. 대견해야지 어머님. 신기하게 푹 자고 일어나니 멀쩡해졌답니다. 스스로 아파도 할 일 끝냈다고 뿌듯해하는 아이에게 오랜만에 칭찬도 무한해줬어요. 멋있고 대견하고 어른스럽다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끔 몇 번씩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스로 아파도 심지어 수학학원에서 시험 보고 한 번 업그레이드해서 위에서 두 번째라고 하니 더 열심히 하나 봐요. 되게 뿌듯한 일인데 자랑할 곳이 없어 여기다 소심하게 쓰고 갑니다. 많이 자랑해주세요. 우리 친구 진짜 대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강의 같이 들으며 마음도 조금씩 커가는 것 같아요.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싸우기도 하겠지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행복합니다. 대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잘 이겨낸 거예요. 며칠을. 근데 문제는 유지가 더 중요하다. 뭐 애들한테 제가 막 개새말이 18cm 숙제 왜 안 오냐 뭐하러 오냐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아 이랬다고 뭐 자기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으니까 너한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댓글 쓰고 앉아있는 그런 마인드의 학부모들이 저보고 돈 많이 못 벌어서 기부하지 말았으면 좋겠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1차원적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하고 더럽게 사람을 괴롭히든지 여기서 그딴 댓글 쓰시는 곱게 자라신 분들 마인드는 저는 들어줄 생각이 1도 없어요. 식구들 데리고 역까지 기어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저주한다고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곱게 자란 사람들의 마인드는 사람을 되게 무시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다는 게 아이한테 어떤 기회를 상실시키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체인지님께서 한 열흘 전부터 선생님 영상 메모하며 몰아보게 하고 있는 중3 아들, 초6 딸 둔 엄마입니다. 두 아이 사춘기로 힘들어 요새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게 루틴이 되었는데 응답으로 선생님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크크. 제가 별명이 악마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 시녀를 자초하던 제 모습에 반성하며 요새 애들한테 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사랑하는 만큼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며 아이들 쥐잡듯 잡으려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약한 우리 애들 살리시는 진정한 교육자십니다. 교육자는 아니고 학원 강사 나부랭인데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게 답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최종 도달을 했어요. 제 신념이겠죠. 근데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그런 무한 사랑은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망가진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걸로는 절대로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지고 이기적이면 이기적이 되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 내용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매일 좋아요, 구독 매일 꾹꾹 누르며 정신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자소서나 뭐 이런 걸 쓸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에서도 남들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얘기를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동기, 실패, 그걸 극복, 그리고 깨달은 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계가. 근데 과거 영재고 면접 보러 가면 대학교 면접 보러 가면 가장 힘들었던 거를 얘기해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 가장 힘들었던 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은 가장 식상한 대답이 뭐냐면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걸 점수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어떤 상황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거든요. 괴로운 걸 막 견디려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보다 더 나아진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 알고 봤더니 뭐냐? 괴로운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를 떨쳐내는 방법 뭐야? 어렸을 때를 떠올려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게끔 뇌이징을 합니다. 이건 난 당연한 거야. 억울해할 필요 없어. 감정을 자꾸 빼요. 이때 더 열심히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내가 최대 퍼포먼스를 못 내잖아요. 그럼 익숙해지려면 장시간 하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것도 그냥 오랜 시간 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습관이라는 게 붙으니까 또박또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시키는 사람 내용을 한 땀 한 땀 저 적어가면서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그 아저씨들이 하는 뭐 스파나 뭐 몽키 스파나 뭐 렌치 그 스패너하고 렌치를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보여주면 옆에다 매일 적었어.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니까 노트에다 적고 그걸 외웠어. 이게 스패너, 파이프 렌치, 빠루 뭐 이런 것들을 그 용어들을 다 하나하나 외웠어. 내가 이게 뭐 부품명이 뭐고 이게 뭐고 이게 실린더고 이런 거를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그런 걸 해야 아저씨들이 좀 더 높은 걸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하찮은 거 말고 얘는 똘똘하게 뭔가 진행을 하니까 공장에 가면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정이 상위 공정은 머리를 많이 쓰거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애들한테 줘요. 그걸 주더라고요. 좀 편하지. 나는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땀띠가 나고 저도 여기 지금 보면은 막 습진 같은 거 나 있거든 손목에. 저는 항상 차요. 손목시계 그것도 아날로그형 손목시계를 안 차
찬다는 건 시간의 분할도 모르고 시간의 지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거야. 핸드폰으로 시계 본다는 새끼는 핸드폰으로 대가리를 찍어주시면 돼요. 어떤 자기의 단점을 파악해보고 이러려면 주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주변의 얘기를 들을 때 감정을 빼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금연도 제가 예를 들면 2달 끊다가 실패하고 3달 끊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돼서 더 싫어서 담배를 못 피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요즘 애들이 자존감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지켜준 자존감이고 그 자존심은 엄마 아빠 없으면 진짜 새우 잡밥이야. 진짜 개찌그러져 진짜. 여기서 상담하면 제가 자존심 다 누르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존감 너무 세면. 고등학생 정도면 자존감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나는 네 편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요. 아마 상담해보신 분들 알아요. 근거 없이 자존감만 높은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지만 사회에 나가서 큰 어떤 부딪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포기합니다. 정말 웃겨요. 지렁이는 엄마한테 또 다해. 만만한 상대한테는 지렁이 발광을 다해. 그 자기의 못난 그 감정을 모조리 쏟아내는 거죠. 감정에서 또는 감각에서 벗어나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 자존심 상하는 걸 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때는 숙일 땐 숙였단 말이야. 가난하고 돈 없고 부모 안 계시면 숙여야지. 그러니까 커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주의로 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어차피 거의 80년을 살 거니까. 전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숙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딴 얘기를 하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무슨 뭐 교육이 잘못됐지. 잘못됐는데 현실적인 교육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바라는 건 비현실적이거든.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은 다 남 탓이고 주변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뭐 동기도 없을 뿐더러 실패한 후에 대한 스토리도 없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남들 얘기를 안 듣는 거야. 그냥 극복이 안 될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아까 그 엄마 같은 경우도 주변에 극복했던 사례들을 많이 못 본 거죠. 왜냐면 극복시키기 위해서 더 달래기만 했을 거니까. 달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김부장 드라마 안 보세요? 북한에서 그렇게 연습할 때 보면 생사를 오고 가요. 가난해 보세요. 진짜 거의 하이엔드까지 가난해 보면요. 매일매일 삶이 생사를 오가요. 그 조금만 일해도 그냥 다 망가지는 게 그런 가난한 삶이야. 가난해보지 않았으면 좀 아감이 닫아주셨으면 좋겠어. 주둥이로만 가난한 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며칠씩 끼니 굶어보면 길바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먹고 싶어져요.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역겨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들어가. 세상에 대한. 난 그걸 안 하려고 온몸을 비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담배 하나에 굴복한다는 게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진짜 공표를 하자. 난 담배 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핀 거야. 진짜 온몸을 비틀었어 내가.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며칠 굶고 땅바닥에 떨어진 그 호빵 한 조각 그거 안 주워 먹으려고 몸부림치듯이 맨날 며칠을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후각이 돌아오더라고. 담배 냄새가 역겨운 거야. 담배는 엄청 피고 싶은데 냄새가 역겨우면요 못해요. 그제서 알았어요. 그제서 인간은 좋은 말로 해선 들어먹지는 않는구나.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그걸 참아지진 않아요. 그 욕망이라는 거는 뭔가 공포라든가 아니면 그게 공포죠. 근본적으로 그 어렸을 때 그 가난함에 대한 공포, 내가 이것조차 못 끊으면 또 나를 못 이긴다는 그 공포, 나는 그런 발전이 없으면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공포,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는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실패에 대한 경험을 쪽팔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잘못된 적이 없는 아이들이 당연하겠죠. 딱 그 정도만 도전했을 거니까. 그래서 과탐을 많이 도전을 안 해요. 처음에 몇 번 해보고 도입부부터 나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극복을 자연스럽게 뇌를 빼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돈 아깝다 그러겠지만 그거라도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극복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너무 하기 싫은 거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빼고 일하면 편하잖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 극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복하는 상황이 되면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했더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 감정에 집중해 주시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은 없다는 거죠. 얘한테 깨달음은 없어요. 자기를 넘어보고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고난이도 학습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과목들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점점 좋은 말, 동기부여만 하고 있고 결국에 응원만 받았던 애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성공만 하던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 번 실패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또렷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극복의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이거를
공부를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까 포기한 애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잖아요. 내가 뭐하러 좌절감을 느끼냐? 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애들, 그 중에 실패를 했지만 부단히 자기의 그 심리를 극복하는 거.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 심리를 극복한 애들이 결국에 사회에 나갔을 때 생존을 가뿐하게 해내고 성공이라는 그 한 발자국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그런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뭐 남한테 저주 내리고 앉아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만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한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또 무너져 내리는 게 인간입니다. TJ님께서 우리 딸 엄하게 키웠고 태어나길 좀 순하게 태어나서 다른 애들보다 말 잘 듣는 아이지만 2학년 때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 그 말 믿고 그냥 냅뒀더니 바로 하루 종일 폰만 보거나 정신 못 차려서 바로 학원 보내버림. 엄마가 놓는 순간 아이도 자기를 놔버립니다. 아이들은요 아직까지는 더 구체적이고 인생에 심오한 얘기를 못합니다. 물론 성인이 돼도 곱게 좋은 말만 들어가면서 마음에 상처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똑같이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무섭고 힘든 곳,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바뀌지 않거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사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본 결과.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똑바로 사는 거죠. 최대한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사는 거죠. 실패를 극복한 사람만이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상처를 받았지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 마상 받아야 성장을 합니다. 상처 없이 크는 아이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